자, 오늘은 미디어 토마토 자료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 평가 나왔는데 다시 꺾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추세가 아주 크게 변한 건 아니지만 긍정이 조금 떨어졌고 예. 부정도 조금 올라갔네요. 그렇죠. 다 꺾추가 됐습니다. 이게 중강마가 돼야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돼야 되는데 너무 사고 많았죠. 네. 먼저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입니다. 물론 뭐 다른 조사도 있고 또 추세적으로 우리가 좀 다르게 볼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디어 토마토 기준으로 보면 38.3%였던 대통령의 긍정평가 1월 셋째 주에는 38%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뭐 큰 변화는 아닙니다. 그대로 좀 행보하고 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뭐 완전히 이제 다시 꺾이는지는 다 꺾추가 본격화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네. 다시 꺾이는 추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순방 효과가 뭔지 사실 말하기도 전에 이 이란 사태 때문에 완전히 빛이 발했고 예. 그다음에 그 부적절하고 크고 작은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 때문에 좀 모양새가 좀 떨어진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네. 외교라는 것은 사실 뭐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이 관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란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이건 실제로 아랍에미레이트도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란은 앞서 우리 김성애 소장님 자 설명 전에는 감성애가 아니고 김성애입니다. 네. 근데 이 이란의 관계 자체가 전혀 다른 정보가 흘러나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란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두 나라 사이가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네. 굉장히 돈독한 관계로 복원이 됐거든요. 근데 복원이 된 나라의 주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정말 싸움을 붙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런 반발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얻어낼 수 있던 순방 효과가 가려지게 되는, 네. 또 사라지게 되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자, 이 사이에 또 댓글이 좀 올라오고 있네요. 예. 대박항해님 나가지 마십시오. 이런 앞에 이런 원인 제공 이런 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선물 지금 있어요? 유행하는 노래가 이 노래지 않습니까? 뭐요? 사랑이란. 네. 계속하세요. 끝이에요? 사랑이란. 네. 아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길게 할 수는 없고. 알겠어요. 꽁이님이 노변 봐서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번에 또 유행을 했던 노래가 있었죠. 봄바람 휘바이던. 네. 봄바람 휘날리면인데 봄바람 휘바이던. 휘바이든은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예, 네. 휘바이든. 그런데도 사랑 일각에서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이란이라고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다. 이란이야 이런. 이런이었다. 이런이었다. 네. 이런. 그럼. 이런. 그다음 나오는 제 반응은 이런.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성과가 이제 묻혔다 혹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 UAE에 이어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다보스 포럼 원래 환경, 기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곳인데 어제 나온 기사 중에 하나는 다보스 포럼 하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망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어쨌든 순방 성과와 UAE에 적은 이란이라고 밝힌 외교 실현에 공존하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무슨 잘했다라고 딱 내세울 만한 게 이제 없어지고 있다. 이게 좀 그렇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이런 식의 태도들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지도는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대통령 없는 상황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예. 다른 윤핵관 주자들 사이에 엄청난 내분과 공격과 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홍준표 시장은 왜 이렇게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계속 발언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홍준표 시장이 그래도 당 원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 원로로서 뭐 당이 이렇게 전당대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 개진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그런데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또 잊혀져 가요. 홍준표 시장은. 그건 제일 홍준표 못 견디죠, 그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홍카콜라를 했다가 가만히 있어봐요. 내 생각에는 그거 안 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뭐 사이다 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목을 끌었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홍준표야 이러면서 사람들 주목하게 되죠. 세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 홍준표 시장이 대권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도. 대권에 네.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겁니다. 이걸 안 거죠. 아 그래 당원들이 날 지지해줘야 된다. 지난 대선을 통해서 알았죠. 그러면 그 당원들의 지지를 끄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 친해지자.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다분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 없는 상황에서 당내에 자중 질환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안 좋게 미치고 있더라. 가장 큰 영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여당 전당대회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네네. 그것 자체도 대통령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리얼미터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도 따로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리얼미터 조사도 꺾인 결과로 나왔거든요. 이미 월요일 날 발표됐던 네. 결과를 보면 네. 이제 오늘 이제 한국갤럽도 봐야 될 텐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외교 순방에서 있었던 일은 더 좀 들어와야 되는 지지율이 못 들어온 것이라면 지금 전당대회를 두고서 삐거덕대는 모습은 네. 기존에 있는 지지율이 일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지율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는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 받으면 좋은데 그걸 못 받았다. 이건 뭐 아니면 말지인데 있는 돈이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륙주 이른바 대구 경북이나 60대 이상 그리고 주부층에서도 여성이죠. 주부층. 아니 뭐야 이게 전당대회 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 원래 그동안에는 나경원 의원이 30% 넘게 해서 1등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 보십시오. 예. 김기현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김기현 의원이 40.3%입니다. 어머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들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리얼미터가 16일, 17일 조사를 한 것이고요.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25.3%죠.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17.2%, 유승민 8.1%. 그러니까 판도가 바뀌어 버렸어요. 저 옆에 있는 분홍색 저건 뭐예요? 분홍색은 이제 직전 조사. 그러니까 직전 조사보다 나경원이 떨어지고 김기현은 올라갔군요. 여러분들이 이 막대 그래프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사람은 김기현이에요. 그렇죠. 김기현이니까 이게 이른바 현이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윤심이 작동됐다. 윤심이 그래 현이 우리 현이 이게 또 김기현 의원 쪽에 힘이 실렸다고 봤는데 그 결정적인 게 나경원 의원과 대통령실의 갈등 파장. 그렇죠. 이게 이제 대체로 12일, 13일인데 14일 이후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나갑니다. 이때부터 나경원 의원의 지금 지지율이 삐거덕 위축되고 있는 현상인데 왜냐하면 당 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돼요. 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도 뭐 배현진 의원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뭐 나 홀로 집, 나 홀로 집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선 의원들은 사과해라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또 재선 의원들은 규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른바 윤심 더 이제 윤심이 심화 강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한 것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양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특히 김기현 의원은 이러다 보니까 난 나가도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당연히 나경원 전 의원은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믿고 있던 명분이 없어져 버리네.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결심이 섰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장고에 들어가고 숙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나경원 전 의원은 내가 보기에는 출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드네요. 지난주에 제가 그 불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렸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기국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파장이 더 불거지게 될 경우에 나경원 전 의원도 상당히 또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영희 앵커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장고에 들어갔던 것은 우리가 뭐 추억의 영화입니다. 장고. 그러니까 이게 장고에 들어가면 이게 장고라는 것은 아니 결심이 섰으면 빨리 결정 내릴 수 있는데 그만큼 고민이 많아졌다. 출마가 쉽지 않다. 어렵다.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유추 일단 해석은 할 수 있는데 모르죠. 뭐 나경원 의원은 또 나경원 전 의원대로 판단이 있을 테니까요. 와 스탠바이미님 10만 원을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주셨어요. 슈퍼챗을. 야 역시 배동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막 또 보내주시네요.
어지러운 아닙니다. 나라를 바로잡고다 늘 예.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 기간 푹 쉬시고 건강하게 만나요. 이랬는데 어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사실 뭐 저는 슈퍼챗 보내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 보내주시면 참 좋더라고요 또. 아유, 이게 감동이죠. 아니,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그만큼 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을 예, 해야죠. 근데 예. 그 형편 어려우신 분들 너무 억지로 보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마음만 주셔도 네. 저희들은 100만 원, 1000만 원, 뭐 300억 달러입니다. 예. 네. 그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예. 점은 잘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김기현 안철수도 나경원은 중간에서 자기 표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또 그 표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실하고 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나오고요. 그렇죠. 네. 지금 김기현 의원하고 이제 결국 결선 투표가 예. 될 텐데 결선 투표 때에 원래 그동안의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표의 60%가 안철수에게 간다는 그런 그렇죠. 것도 있었어요. 우리 그렇게 될 지난번에.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표심을 잘 보면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가 지금 조금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정인데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대체로 2일, 3일 그 정도 시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지금 전 의원들이 정말 상당히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조금 친윤이나 이른바 윤심이 뭐 바닥겠거니 하는 후보 쪽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한 조사에도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조사기관도 다 말씀드려야 돼가지고 다 결선 투표를 가상으로 두 명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김기현 대 안철수 이 경우에는 안철수가 오히려 수치상으로 높다. 수치상으로 높은 여러분들 그냥 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도 나왔다라는 것은 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이 들끓고 있을지 몰라도 이 여론이 당원이거든요. 당원이기 때문에 의원들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원들의 이 표심이 역풍이 돼서 지난 대선 때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 돌풍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에는 안철수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전광훈 씨가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자기 당원들을 엄청 모으고 있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전광훈 목사죠. 네, 네.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일반 그냥 당원들하고 달리 충성도가 매우 높고 그렇죠. 전광훈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절대적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장지원 보고 XX 쓰레기야라고 말하면서 막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표가 결과적으로는 핵관이 아닌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게 이게 거기가 이제- 점쳐지는 겁니다. 예, 방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전당대회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을 받아서 또 당원에 가입을 했던 또 세대가 있죠. 네. 또 2030 특히 이제 수도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화요일 오늘은 딱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보는 1,000원이면 됩니다. 1,000원이면 당원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당비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방금 전에 정광훈 목사 얘기를 했는데 사랑의 제일교회인가 이번 달 말까지 가입한 당원들은 자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말까지 각 후보들도 모을 겁니다. 당원들을요. 네. 지금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종교계에서 어떤 정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서 모은다. 그건 엄청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변수도 있고 또 하나는 수많은 다른 변수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특히 윤핵관을 너무 싸고 들고 대통령이 너무 당무에 간섭한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 지지자들도 사실은 실제 당원 투표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떤 표를 어떻게 행사할지 그렇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변수가 많이 생겼다. 이제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80만인지 95만인지 지금 조금 이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네. 온라인 투표를 한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도 그래 우리 의사도 좀 반영해야 돼. 뭐 보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당원들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겠죠. 예. 예. 자, 답이 정해진 당대표. 과연 이런 게 좋은 건지, 또 대통령만 바라보는 당,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이어서 정면 돌파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설날이 끝난 주말인 28일에 검찰 출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이 됐다는 얘기가 설 명절 전에 흘러나와서 계속 시끄러웠고, 예.
설 명절 지나고 나니까 또 나간대라고 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 이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리스크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 어떻게 영향 미치겠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고전하고 또 곤란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대통령의 해외 순방, 외교 발언 파장, 바로 이게 또 다른 반사 이익이 돼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나경원 변수예요. 이 나경원 변수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당 지지율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인데 네.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으로 옮겨가요. 그래도 네.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 않고 이제 무당청으로 가게 되는데 지지하는 정당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지금 또 달라졌느냐? 저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달라요. 이대태입니다. 이재명 어떻게 달라져요? 대표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이전까지는 좀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두루뭉술 대응을 한다고 중도층에서는 또 MZ 세대에서는 판단했을 수가 좀 있는데 불만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구체적이에요. 근데 이건 잘했다 저는.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28일입니다. 이 검찰이 예의가 없어.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냐? 안 간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 현장을 봤습니다. 라이브를 봤어요. 네. 근데 간다. 그리고 28일, 27일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28일 토요일 날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게 뭐 9시 반, 10시 반 이거는 논쟁의 거리도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박지원 전 원장이 정치 13단인데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변호사 한 명만 데려가세요. 그런데 지금 출석했는데 이번에 계획이 나왔는데 변호사 한 명만 동행하기로 했대요. 이건 잘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또 하나는 성남 FC와 관련돼서 후원금이냐 광고비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법률 특보 등이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히 저는 국면이 좀 전환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쌍방울 전 회장인 김성태 씨에 대해서 영장 청구됐는데 예. 그 영장 청구 사실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냥 본인이 배임과 횡령을 저질렀다. 대북사 그렇죠. 관련해서 돈 보냈다.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면서 이제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비자금 만들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언론에 그렇게 떠들어댔던 김성태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계 내용 그 안에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그동안에 계속 여러 언론에서 아주 그냥 짜 맞춘 것처럼 울퍼대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변에서 변주 굴리는 것이었을 뿐이고 실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씌우고 있는 그런 혐의나 이런 것들하고는 어쩌면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사람에게 되게 상처 주고 이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한 용으로만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검찰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그렇죠.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도 세 가지입니다. 네. 세 가지를 지금 이제 보도하고 있는 의혹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임 횡령.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 또 맞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북한에 송금했느냐 그랬더니 김성태 전 회장이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개인 돈으로 송금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의혹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난 모른다. 전화번호도 없다. 수사해봐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구속영장 발부에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말 동안에 혹은 또 설 명절 동안에 새로운 소식 나오면은 저희가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와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명절 때는 쉽니다. 빨간 날은 쉽니다. 왜요? 주식하고 마찬가지지 뭐. 그렇죠. 네. 예. 자, 여러분. 2023년 이제 새로 시작됐으니 묵은 때는 다 흘려보내시고 또 새해부터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 차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쌩쌩하게 기분 좋게 적극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설 명절 많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고요. 그때는 최진무 교수하고 함께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